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다음 소식은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가 취재해 오신. 예, 장소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요즘- 주제는 얼핏 보니까 인터넷 은행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한다. 이상한 짓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좀 이상한 일이 정정하겠습니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특히 안 벌어지고 대표님 있다. 궁금하다고 하셔갖고 제가 좀 취재해 왔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신용등급이 좋으면 좋을수록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금리가 어떻습니까? 금리가 낮죠. 네. 신용 등급이 좋으면 금리가 낮고, 네. 신용이 나쁘면 금리가 높고. 네, 뭐 보통은 ABC죠. 그런데 보통은 그런데 이제 인터넷 은행에서는 그런 이제 금융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상이 지금 잠깐 벌어지고 있어요. 네, 여기 잠깐 그 화면을 보시면 네, 여기 이제 10월 30일 기준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 인터넷 신용대출 최저금리인데 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고신용자하고 중저신용자 금리가 역전돼 있습니다. 중저신용자라는 게 그 CB라고 하죠. 그 신용평가 기관에서 신용 점수. 신용 점수가 이제 하위 50%부터 이제 중저신용자 이렇게 보거든요. 옛날 좀 등급제가 편하신 분들은 예, 뭐 한 1부터 한 3등급까지는 고신용자, 뭐 4등급부터 한 6등급까지가 중신용자, 그 예. 아래가 이제 저신용자 이렇게 하는데 예, 하여튼 여기 그 신용 점수가 좀 낮은 분들의 금리가 더 낮고, 더 낮아진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요 인터넷 전문 은행들만. 네. 여기 보시면 잠깐만 화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 요게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실행된 대출 금리인데 신용 대출 금리인데요. 예, 뭐 국민은행 대표적이라서 갖고 왔는데 여기야 뭐냐 점수대로 신용 점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요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때 아예 신용대출을 고신용자 신용대출은 신규는 막아놨었는데 예, 대환대출은 좀 열어놨거든요. 그 대환대출 열려 있는 금리만 보시더라도 이게 뭐 1등급은 7%고요. 아까 말한 중저신용자들은 5%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 이론적인 금리고 이건 이제 실제 실행된 금리인데 예, 지금 와. 이제 거꾸로 돼 있죠. K뱅크. 야, 그럼 K뱅크 네. 이런 데 가서는 저는 신용 등급이 진짜 나쁠 것 같습니다. 좀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저신용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위 50%만 가입할 수 있는 전용 상품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가입하시면 고신용자가 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실제로 낮게 받은 거고 예. 대출이 실행된 금리가 낮은 거죠. 지금 그리고 10월 들어서 뭐 K뱅크 같은 경우에 9월부터 뭐 공격적으로 한 2% 포인트 정도 낮췄고요. 예, 그 낮춘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들어서 한 2번 정도 금리를 낮춰서 그 중저신용자 전용 신용대출의 그 최저금리가 4% 초반대에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금융당국이 이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예, 이제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그 인터넷 은행의 그 중저신용자 대출을 그 전체 신용대출의 뭐 카카오뱅크는 30%, 예, K뱅크는 32%, 음. 토스뱅크는 44%까지 맞추라라는 이제 압박을 하니까 전체 대출의 그만큼을 전체 신용대출에 아, 네. 그렇게 그렇게- 숫자를 맞춰야 된다. 네, 맞추라고 이제 좀 그 숙제를 줬어요. 예, 그 숙제를 줬다 보니까 이 은행들이 이거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 그래프 하나를 더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아, 이게 중저신용자 대출인데 세계 예. 은행에 예, 카카오뱅크 뭐 그나마 좀 관리를 한 거 보이죠? 예. 이렇게 계속 늘려왔는데 K뱅크랑 토스뱅크는 이제 올 들어서 이제 별로 늘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그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의 비중을 30%뭐 30% 이상 맞춰야 되니까 예, 사실은 이게 곡선이 더 이제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그 연말로 다가오니까 이제 막 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해갖고 급해서 이제 그 중저신용자 대출은 낮추고 고신용자는 아예 금리를 뭐 아예 대출 상품을 닫던가 열어놔도 뭐 7% 8% 이러니까 이제 딴 데로 가시겠죠 그런 분들은. 아,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할인 판매도 하고 중저신용자한테 대출 싸게 해서 할인 판매도 하고 네. 비중을 맞추려고 하니까 네. 신용등급 좋은 애들은 오지도 마. 네. 그렇게 두 개를 같이 하는 거군요. 비중을 맞추려고. 네. 예. 아, 그러니까 뭐 인터넷 은행이 사실은 처음에 인허가 내줄 때 사실 우리나라 은행 인허가 안 내줬지 않습니까? 예. 크게 뭐 5대 신중은행 체제로 쭉 가다가 아하. 인터넷 은행 이제 허가 내준 명분 중에 하나가 뭐 고신용자들은 은행에서 싸게 대출 받는데 중신용자들은 저축은행 같은 데가 막 10몇 %씩 내야 되니까 예. 그 중간에
중간이 없다. 인터넷 은행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그 시장에서 많이 활발하게 놀면 그 중신용자들 그 10몇 프로 금리 안 쓰고 뭐 예를 들어서 10% 안 짜게 이제 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쓸 수 있겠다. 예. 라는 이제 취지로 허가를 해줬는데 예. 한 뭐 20년, 21년 이렇게 뚜껑을 까봤더니 인터넷 은행들이 이런 중저신용자 대출이 뭐 10%, 뭐 20%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은행들도 한 24, 5%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 야, 니네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허가 내줬는데 이런 식으로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예 그럼 니네 적어도 한 30% 이상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니까 이 인터넷 은행들이 사실은 뭐 알겠습니다. 우리가 23년까지는 30%뭐 그때 당시엔 토스뱅크는 본인가 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인가 받는데 지금 막뭐 중요하잖아요. 혈안이 돼 있었을 때였죠. 예, 그런데 이제 금융당국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좀 늘리라 사인을 계속 주니까 앞에 은행들은 30%대 초반을 썼는데 토스뱅크는 44%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걸 자기들이 썼어요? 네, 우리는 44%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인가를 받을 때 어. 자기네들이 이제 중저신용자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라고 아. 목표치를 낸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해 23년 12월 말일까지 그 숙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평소에 관리를 좀 했으면 되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히 관리한 게 작년에도 막 고신용자 대출 막아버리고 막 이러면서 비율을 관리했는데 K뱅크나 토스뱅크는 조금 관리를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K뱅크가 이제 먼저 한 7, 8월부터 막 치고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이게 이제 은행 중금리 대출이라는 게 사실은 파이가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그쪽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DSR 같은 것도 있고 은행에서 그 신용대출을 받는데 막 15% 이렇게 해주진 못하잖아요. 예. 이 대체로 뭐 한 7에서 10%, 뭐 보통 7에서 8, 9%요 정도 사이에서 많은데 예. 그 정도 신용 등급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을 걸러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한정돼 있다는 모수 거예요. 자체가 아. 적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K뱅크가 아, 서로 거기서 경쟁한다. 아. 이 사람들 데려오려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아.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의 중금리 대출이라는 게 사실 뭐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약간 거기서 이제 고신용자 대출하고 약간 섞여 있잖아요. 예. 그렇게 경쟁을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도 이제 3사끼리 경쟁을 하다 아. 보니까 K뱅크가 막 이렇게 금리를 팍 치고 내려오면은 예.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는 또 자기네들 실적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또 카카오뱅크는 뭐 K뱅크 따라서 뭐 이번 9월, 10월 요때 막 2% 포인트씩 낮춰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 인터넷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은 금리가 이제 싸지고 아. 고신용자들은 좀 높거나 장벽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연말에 특히 그러니까 하반기에 들어서 좀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질문 있습니다. 장 기자님.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네. iOS 13님이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 때가 다르지 않냐.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넷 전문은행 저 꼭 해주십시오. 제가 40%꼭 달성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급했을 때였고 네. 지금 이제 인가를 받았잖아요. 네. 그 받은 은행을 취소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네요. 네. 그럼 안 됩니까? 그 목표를 꼭 맞춰야 돼요, 그거를. 이게 뭐 사실은 뭐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금융위원회에서 일종의 이제 창구지도 형식으로 한 거고 금융위원회 물론 우리가 뭐라고 했냐 니네가 사업 그래. 도장 받을 때 어. 니네가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이제 니네가 다만 혹시 뭐 카드를 팔거나 뭐 은행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업무를 하려고 할 때는 이제 금융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내가 봤는데 니네가 약속한 것도 안 지켰더라. 근데 어떻게 다음에 그런 인허가를 내줄 수 있겠냐. 만약에 니네가 이걸 못 지키면 다른 사업 이제 인허가 못 내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걸 뭐 다른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예. 이제 금융당국이 요구한 그 자신들이 냈던 그 숙제를 해야 되는 거고 뭐 K뱅크도 그렇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 요즘 카카오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도 특히 이게 중저신용자 대출이다 보니까 예. 이런 거 많이 안 해주면 이제 뭐 약간 민생 그런 느낌도 네, 들고. 그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에 이런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완전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죠. 본인이 중저신용자다 생각하는 분은 네. 얼른
갈아타는 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인터넷 은행한테 얘기해서 네. 나 신용대출 이만큼 이거 얼마 받고 있는데 네. 혹시 갈아타면 금리 낮아지냐? 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고객님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아니 4등급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10월 달부터 와. 본격적으로 경쟁 체제에 들어갔으니까 예. 뭐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그래요. 뭐 우리가 사실 우리가 목표치를 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맞추겠다고 한 거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누가 좋으냐? 예. 사실은 고신용자분들은 뭐 여기 안 받더라도 다른 시중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예. 그 중저신용자분들은 이제 대출 받을 곳이 많지 않은데 예. 인터넷 은행들이 이렇게 경쟁을 해서 금리를 낮추면 아하.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손해 보지는 않을까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연체율 저도. 높고 그래서 뭐 취지는 알겠는데. 네. 중저신용자들에게 그렇게 낮은 금리로 해주면 보통 네. 중저신용자들 그룹에서는 돈 못 갚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보다는 이자가 많아야 못 갚는 분 못 갚더라도 이제 우리가 예. 가져갈 여지가 생기는 건데 네. 잘못하면 그 대출은 손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잠깐 화면 보여드리면요. 예. 요 20, 요게 이제 인터넷 은행들의 연체율이거든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22년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이제 늘고 있어요.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이거든요. K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4%가 넘었고 낮은 카카오도 지금 한 1.5% 6% 정도 돼요. 예. 카카오 같은 경우에 전체 대출 연체율은 한 0.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토스뱅크도 K뱅크도 뭐 한 1. 몇 %대예요. 그러니까 확 높아지는 거죠. 이게 사실 이 인터넷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하려고 하면서 한다고 예. 하면서 이제 뭐 대안 신용 평가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요. 걸 네. 예.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네. 점검을 우리가 잘하면 네. 중신용자 중에서도 네. 괜찮은 사람 우리가 쏙쏙 뽑아낼 수 있어요. 그거 네. 논리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런 논리로 뭐 대안 신용 평가 뭐를 모형들을 많이 도입하고 거기 투자도 했는데 예. 일단 뭐 먼저 이제 이 기본적으로 대안 신용 평가라는 게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연체율이 확 올라갔다는 거는 예. 제대로 뭐 평가를 못했다는 걸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뭐 그렇더라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제 볼륨을 늘리면 그 아무래도 연체율이 어디서든 터질 수밖에 없다. 예 왜냐면 뭐 당연히 이제 수요를 확대해야 되니까 음. 그 신용 등급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음. 신용 등급이 이제 대출 가능한 분들이 그렇지, 내려가다 그렇지. 보면 그렇죠. 당연히 연체율이 올라가게끔 돼 있겠죠. 예. 지금 이게 이제 8월 기준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이 뭐 평균 한 2점 한뭐 5, 6% 정도 되는데 인터넷 예. 은행 전체가 예. 근데 이제 8월, 9월, 10월 지금 본격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이런 부실 대출 연체율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어.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체가 올라가면 인터넷 은행들도 이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대출을 잘 못 해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봐요. 그 무슨 카톡을 AI가 봐서 네. 뭐 한다는 둥 네.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책을 많이 사는 사람은 네. 이 사람은 책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네. 연체를 할 리가 없어. 네. 뭐 그런 걸 본다든가 뭐 맞아요. 막 보는 게 많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그렇죠. 근데 그 신용평가의 기본이라는 게 사실은 예. 소득이잖아요. 소득이 가장 큰 베이스고 네. 뭐 부가적인 거 예를 들어 뭐 휴대폰 소액 결제라든지 예. 뭐 공과금 제대로 낸 거라든지 예. 말씀하신 뭐 책 뭐 산 내역이라는 게 플러스 알파 정도를 이제 계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많이 이제 쌓여야지 어떤 이제 신뢰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예. 인터넷 은행들이 그걸 시작한 지가 뭐 불과 뭐 2, 3년 정도밖에 안 됐고 아. 아까 말씀하신 뭐 책을 많이 사는 분들이 대출을 잘 갚더라. 예.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800점 신용 평가를 했을 때는 800점인데 그런 대안 신용 평가를 해봤더니 뭐 820점이다. 예. 그래서 이분 대출 가능 금액을 좀 늘려주고 그 금리도 좀 낮췄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되느냐 검증도 해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뭐 아직 그런 검증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이 대안 신용 평가라는 게 사실 이게 도입돼서 지금까지 금리가 아주 낮은 상태에서 도입이 됐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금리가 완전히 상승기에 있으니까. 거꾸로 섰으니까 아. 그때랑 지금이랑 또 상황도 많이 다르고 하다 보니 이 대안 신용 평가 모델의 어떤 정확도
그다음에 뭐 정말 그 적확성 이런 것들을 아직 검증받지 못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네. 금리 지금 대출 연체율이 막 늘었는데 음. 이게 대한신용평가 모델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금리가 올라서 그런 건지도 명확치 않군요. 이게 발라내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아직은. 그렇죠. 갑작스럽게 이제 볼륨이 커지다 보니까 뭐 제대로 못 걸러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이 자체의 어떤 평가 모델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어떤 교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시비들 정말 평가 능력이 탁월해서 이런 대한신용 평가 모델로 웬만해서는 그 시비들이 내는 점수보다 더 정확하기가 힘들다 지금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중금리 대출이 말은 중금리가 쉬운데 예. 네.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네.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 한 4%나 5%나 그런 대출은 대출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레버리지로 뭘 집을 사든 주식을 사든 할 수 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금리면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받는 대출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8%, 9%, 1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요즘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야, 이건 진짜 급한 거야. 이건 이거. 돈이 없어서 받는 대출입니다. 돈 있으면 이 대출을 받을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럼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중엔 돈이 생길 거냐? 네.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축은행 금리 15%, 20% 되는 이유가 그것도 역시 돈이 없으니까 받는 거지, 돈이 있으면 안 받을 대출이거든요. 이 이자율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회생 가능성이 없으니 예. 5명 중에 한두 명은 회생 못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금리를 비싸게 높게 받는 받자. 거 아닙니까? 나머지에서 그래도 회수해서 예. 좀 맞추는 거지요. 그런데 한 7%나 8%로 받아간 분들도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 등급상으로는 지금은 중신용이라고 분류는 될 수 있으나 예. 야, 나 8%나 9%, 10%라도 난 대출 받아야 되겠다. 상황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순간 그분은 더 이상 이제 중신용자가 아니라 사실상 저신용자인데 그분들한테 중신용자였던 분들이라는 이유로 중금리를 적용하면 이래저래 말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틀린 생각이겠죠. 아니, 돈이 있는데 왜 대출을 받습니까? 근데? 돈이 있는데 왜 대출을 받느냐고요?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구입하면 그 레버리지 효과로. 레버리지가 되니까요. 그거는. 근데 다만 이제 도저히 이거는 레버리지가 될 수 없어. 이 금리로 빌려간다는 건 뭘 투자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없어서 유동성이 말려서 받은 대출일 거야라고 하는 금리가 그 정도 수준이다. 라는 생각이니까 쉽지는 않겠네요. 그분들은 곧 연체를 하게 될 가능성이 꽤 높죠. 그러니까 진짜 상식적으로는 연체를 많이 하겠죠. 금리도 높은 거고 대출 신용도도 낮은 분들이니 연체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미션 임파서블 같은 느낌도 들고. 뭐 그렇죠. 사실 근데 그거를 하라고 인터넷 은행을 열어줬는데 그걸 잘 못한다고 지금 막 사실은 뭐 쪼는 거긴 쪼는 건데 기간이 사실 좀 짧기도 하고 이 그 대한신용평가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왜 네이버가 왜 어디 금융회사랑 손잡고 사업자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네이버 마트 저기 예, 쇼핑하는 네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 이제 금융 이력이 없어서 이제 대출을 못 받거나 이제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분 이제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좀 이런 그러니까 무담보 신용대출 상품을 내놨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21년 하반기에 연체율이 한 0.7%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뭐 4%가 넘었다고 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 온라인 사업자의 매출 데이터도 확보하고 있는 곳인데도 그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네, 이 어떤 경기라든지 금리라는 상황이 확 달라지니까 그것도 안 된다. 네, 이것도 뭐 사실 아니 연체율이 네이버가 자기 장터에 들어와 있는 사업자가 지금 얼마가 팔리고 있는지 계속 늘고 있는 게 한눈에 다 보일 텐데 그걸 보고 대출해 줬는데도 연체율이 네. 못 발라낸다. 물론 이제 여기는 뭐 그 신규 대출을 좀 일시 중단해서 그런 연체율이 막 급격하게 솟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어쨌건 이분들은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잖아요. 매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드러난 실적이 4%대까지 치솟았다는 걸로 봐서는 연체율이 네, 그
그 대한 신용 평가라는 게 사실 되게 쉬운 영역은 아니고 시간과 이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할 것 그거 같아요. 잘하면 진짜 잘하는 거고. 네, 뭐 그런 거다. 네, 근데 자영업이라고 하는 게 원래 부침이 심하잖아요. 예. 작년에 장사 잘 됐으니 이 사람은 음. 올해 돈 빌려간 거 갚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본다고 미래까지 점칠 수는 없다. 하실 거냐. 음. 그렇지 또. 주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가라고 하는 주가도 것도 그래프를 보고 야, 요거 딱 오를 타이밍인데. 예전에는 이런 느낌일 때 올랐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맞는지. 근데 이게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예. 보다 보면 음.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이렇게 쪼면 이런 식으로 약간 금융시장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예. 금융당국이 이걸 만약에 안 쪼면 쪼면 아예 시장이 죽어버리고. 이분 그 인터넷 은행들이 중금리 대출을 과연 활성화할까? 그러니까 뭐 이 시장에 뛰어들까 하는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있어도 고신용자들 막 올 그게 텐데. 무슨 서민 복지나 네. 뭐그 국민들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하면 정부가 대출해 줘야 되고요. 어. 시장에서 그분들한테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건 어. 시장 없다는 얘기지. 중금리 대출해서 이익이 남을 것 같고 하면 하지 말래도 하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줘야 좀 하고 그러니까, 놔두면 안 하고. 안 한다는 건 어. 그건 시장 없는 것 같다. 있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융당국 공무원들의 눈에는 보이는 시장이 네, 네. 은행 대출 담당 직원한테는 안 보일 리가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요즘 인터넷 전문에 좀 하여튼 희한한 요즘은 일이 신용도이 일어나고 좀 있다. 낮으면 인터넷 은행 한번 대출 가볼 만하다. 한번 네. 야, 그거 제일 궁금해. 요령이다. 그렇지. 요런 예. 장이 서기도 한다. 자신 있는 분들 한번 인터넷 전문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장수영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